푸른밤 종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상처를 받는 요인들 중에는요, 가장 흔한 게 바로 누군가의 거부고요. 그 외에 상처, 되새김질, 고독, 상실과 트라우마, 죄책감, 실패, 낮은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런 상처를 숨기고 아무 일 아니라고 넘기는 게 어른스러운 대처법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게 더 상처를 덧나게 한다는 걸 모르면서요. 사실 이 세상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같은 건 없죠. 단지 나만의 방식대로 그 아픔을 달랠 수밖에 없는데요. 심리치료사로 유명한 가이 윈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몸에 입은 상처는 잘 치료하면서 마음의 건강에 대해 그토록 무능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근데 우리 바보같이 숨기고만 있잖아요. 오늘만큼은요, 우리 좀 드러내보면 어떨까요? 8월 1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I see the crystal raindrops fall and the beauty of it all is when the sun comes shining. 8월 17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빌 위더스,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의 Just the Two of Us 였습니다. 이 곡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단지 우리 둘만이. 이 곡이 80년대 R&B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후렴구가 상당히 매력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3951님, 와, 이 노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푸른밤에서 나올 줄이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색소폰 소리도 너무 매력적이네요. 김정원님, 생애 첫 직장을 가진 지도 한 달이 되었네요. 취준생 시절엔 취직만 되면 뭐든지 잘할 줄 알았는데 매일 반복되는 실수에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거든요. 덕분에 풀리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오프닝에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요. 어른스러운 대처법. 어떠한 상처를 숨기고 의연한 척하고, 척하는 게 어른스럽다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스럽다, 그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떠한 대처법이 어른스러운 대처법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이 있더라도 전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진짜 어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상처도 마찬가지겠죠. 네. 8125님, 전 임용고시 준비 중인데요. 그동안 공부하는 게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를 서포트해주는 부모님,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괜한 투정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가끔 쉬러 푸른 밤에 오는데 참 좋네요. 다독거려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힘 받아 가십시오. 예, 푸른 밤의 토닥임이 거기까지 닿는다면, 예, 어디까지든, 예. 사연 보내주시면 또 이야기 또 나누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점이 많으니까, 금방 소개해드린 분 외에도 다른 분들도 많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는 날입니다. 옥상달빛의 김윤주씨, 박세진씨 오시고요. 실시간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DMC 페스티벌 MBC 라디오 DJ 콘서트가 9월 6일 일요일 상암 MBC 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MBC 라디오 DJ들과 최고의 가수들의 공연이 함께 펼쳐지니까
티켓 신청은 내일 오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MBC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화 선물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연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신데렐라에 초대합니다. 안시아, 엄기준, 서현진, 양요섭, 윤하, 백아연 등 다양한 배우들의 연기를 만나보실 수 있는 공연이고요. 장소는 충무아트홀 대극장 9월 20일 일요일 오후 7시 티켓입니다. 대림미술관에서 진행하는 헬릭 빕스코브 패션과 예술, 경계를 허무는 아티스트 전시에 초대합니다. 세계 패션계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아티스트 헬릭 빕스코브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는 티켓 준비했습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미래엔 올리드, 다우닝 산업, 쉐보레, 지제센토피아, 광동제약, 윈가드, 라온건설, 삼성 디지털 프라자, 영진 구론살 바몬드, 넥센타이어, KB국민카드, 페브리즈, 포르쉐, 켈포스, 배달의 민족, 볼보 자동차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한국에서도 정말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 가면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마룬5 노래는 아니에요. 마룬5보다 전에 더 유명했던 곡일 것 같아요. 니오의 노래인데요. So Sick, Because of You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Because of You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연습생 때 참 많이 불렀었거든요. 좀 R&B라든지 그런 팝스러운 어떤 대중적인 R&B 보컬 연습을 위해서 좀 참 많이 불렀던 노래였는데 오늘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가져왔어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소식이 이제 발매가 되고 되게 큰 반응을 받고 또 2연타였죠. Because of You. 이게 제 기억으로 그 소식 발매하고서 한국 내한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공연을 갔었어요. 그리고 그 공연의 엔딩 곡으로 이 곡을 Because of You를 불렀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Because of You 앨범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공연 보면서 라이브 진짜 잘한다, 스탠드 마이크 진짜 잘 다룬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니오의 Because of You 듣고 오겠습니다. 니오의 Because of You 듣고 오셨습니다. 서현주님, 아니 오늘 왜 이럽니까? 노래 너무 좋아요. 내 플레이리스트 들킨 게 분명해요. 사랑합니다. 꺄라고. 그래요, 제가 가져왔어요. 현주씨 거. 이진아님, 쫑디가 신인일 때 이 노래 라디오에서 라이브한 거 듣고 다운받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이 노래 불렀었죠. 맞아요, 불렀었어요. 그때도 MBC 라디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때 심심타파, 신동 씨가 DJ 하고 계실 때 심심타파. 근데 진짜 사람 일 모르죠. 제가 Because of You 불러서
되게 MBC 라디오 제가 인연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C 라디오에서 커버했던 곡들이 되게 신인 치고는 되게 많은 관심을 또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래도 그때 저의 이름을 알리는데 꽤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 정엽 씨의 Nothing Better를 처음 불렀던 것도 친한 친구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또 심심타파에서 Because of You 불러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좋게 봐주셨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진짜 사람 일 모르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DJ를 보고 있으니 그래요. 임상현님, 늘 꿈꾸라만 듣다가 푸른밤 처음 듣는데 되게 좋네요. 새벽에 하는 편의점 알바는 너무 조용한데 라디오는 누군가가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게 가장 큰 매력이고 더 좋은 건 원하시면 본인의 이야기를 이제 익명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또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또 상처를 나누고 그런 것들을 되게 좋게 보는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이렇게 내는 걸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익명을 요청하시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또 라디오인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김경현님, 쫑디, 저는 학생인데 인턴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도 철야를 해야 되네요. 어제도 출근을 했었는데 게다가 열정페이. 힘들지만 푸른밤 들으면서 위안 삼으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힘드시죠? 글쎄,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은데 경원님의 정확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쉽사리 이렇게 입을 뗄 수가 없네요. 네, 일단 너무 고생하시고 계시고요. 늦은 시간에 마무리를 빨리 하셔서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 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네요. 힘내십시오. 박혜민님, 쫑디, 오늘 라디오 같이 듣는 동기랑 내기를 했어요. 문자 읽히는 사람한테 밥 사주기로. 제 문자가 읽히면 좋겠네요. 저 맨날 출석하는데 오늘은 꼭 읽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혜민님. 근데 또 몰라, 이 앞서 소개해드린 분이 먼저 소개가 된 걸지도. 어쨌든 그래요. 친구분하고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푸른밤에 또 자주 찾아와 주십시오. 3992님, 쫑디, 오늘 어제 계약해서 학교 가기 너무 싫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기승전 수능이었어요. 저도 졌지만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계속 들어주기만 했는데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서로 그렇게 힘듦이라든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걸 옆에서 함께 바라보고 또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기댈 상대가 돼주는 거겠죠. 얘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992님이. 그래요. 노래를 들을까요? 노래는요, 에피톤 프로젝트 그리고 보컬 손주희가 함께한 회전목마 듣고 오겠습니다. 저기 하늘 멀리로 헤드볼로 다시 불빛은 내게 위로일까. FM for you 91.9.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혹은 내 연애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노력을 하지만 또다시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과연 사랑도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의외로 사랑 분야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같은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노력은 없던 마음이 생기진 않지만
있던 1 정도의 마음을 10으로 올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나 혼자 노력해야 하는 연애는 잘 안 할 것 같은 옥상 달빛의 박세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연애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별로 문제가 별로 없어요. 뭐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노력을 노력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되냐고요? 거냐고요. 노력으로. 아 노력으로 되냐고? 아, 이게 무슨 무슨 소리 아이, 하시는 거예요? 서로 우리- 노력을 해야 돼. 아, 서로. 서로 쌍방이어야 한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갈등이 없으면 해피엔딩도 없죠. 해피엔딩을 향한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만나보는 시간. 별에서 온 연애. 자, 적당히 친절하면서 적당히 엄한 두 분입니다.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그리고 본인의 연애 스타일 상당히 좋아하시는 박세진 씨 예,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진 씨는 어떤 스타일을 갖고 계시길래 그렇게 뚜렷한 자부심이 장난 아니에요. 예. 자부심이래 너무 웃겨. 어떤 사랑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지 저 노력하죠. 네. 서로를 위해서. 그런 것들 네. 그런 스타일이 좋으시다. 그러니까 네네. 오랫동안 네.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난 내가 마음에 든다. 내 연애 그렇군요. 스타일이. 알겠습니다. 자, 윤주 씨. 네네. 윤주 씨는 1을 10으로 만들 수 있다 노력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예 없던 마음이 생기는 건 분명히 불가능한 것 같고요. 노력으로. 네네네. 근데 이 사람 괜찮은가 싶을 때쯤에 노력을 한다는 거는 전 분명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노력이 있어야 사랑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네. 사랑이 이제 뭔가 씨앗이라든지 불길을 이렇게 탁 음. 피우는 건 네. 노력으로서 피어지지는 않겠지만 그걸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맞아요. 건 노력이 있어야죠. 맞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노력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중에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랬지라고 맞아요, 생각할 맞아요. 정도로 또 맞아요. 심각한 노력을 하고 했었죠. 예. 아, 예. 예. 아니 하게 됐다고 예, 모두가 예, 되돌아보면 예. 그렇다고요. 예. 1851님. 한동안 연애라는 걸 관심 끊고 살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연애 세포 살려볼까 하고 왔어요. 아니 죽을 텐데요. 이런 노력은 여기는 다들 죽이는 곳인데요. 여기는 아니에요.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않다. 오늘 한번 긍정적으로 해보죠. 긍정적으로? 예. 하지만 저는 계속 헤어지라고 할 거예요. 여기 2대1이니까요. 네. 9245님, 옥달님들 주말에 공연 잘 봤어요. 음원보다 더 좋은 라이브. 하트 마지막 곡 듣는데 아쉬워서 눈물 날 뻔했어요. 남자친구가 여성 보컬 음악을 별로 안 듣는데 그날 옥달님들 공연 보고 너무 좋다고 아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흐흐. 행복한 기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물결. 하트, 물결. 하트는 거 까만 하트인 걸 얘기해 주셔야죠. 꽉 찬 하트. 꽉 찬. 그래요. 뭐 감사합니다. 공연 있으셨다고요? 네, 뭐 페스티벌 있어가지고 공연했었는데 어떠셨나요? 영어 즐거우셨나요? 페스티벌이 되게 신기하게 그 페스티벌은 실내에서 하는 거여가지고요. 여의도에서 했던 거. 네네네네. 예. 굉장히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곳에서 해서 재밌었어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괜찮으세요? 뜬금없지만 제가 감기 걸렸죠? 기침 감기와 목 감기, 코 감기. 여름 감기는 진짜 안 날 텐데 잘. 그럼 왜 걸린 건지 모르겠어요. 에어컨? 아니 에어컨 잘 안 틀어요. 저 선풍기만 틀고 자거든요. 일부러. 선풍기를 계속 틀어서. 알겠습니다. 선풍기를 끌게요. 그거를 이제는 선풍기 끄고 자면 키고 자면 지금 춥더라고요. 그죠? 요즘에 어제 정도부터? 타이머로 하세요. 네, 1시간 반 정도만. 꼬마 기침이 나서 말입니다. 양효주님, 세진 언니 귀여워요. 자기 연애에 당당한 모습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당당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나도 갑자기 내 당당하고 사랑에 싶다. 되게 부끄러워졌어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세진 노력만 하는 씨 사람이 보고. 아닌데. 그래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사연을 만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사연 보내주시는데 어느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세진 씨가, 윤주 씨가 네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노래는 옥상 달빛의 없는 게 메리트. 뭐가 없을까요? 글쎄요. 뭐든 없는 게 메리트 듣고 오겠습니다. 없는 게 메리트라네 날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날 두 팔을 벌려 세상을 다 껴안고 난 달려갈 거야.
옥상 달빛의 없는 게 메리트 듣고 오셨습니다. 이성롱님이 와 없는 게 메리트죠. 옥상 달빛의 노래 완전 좋아요. 수고했어 오늘도도 들려주세요. 저희 학교 도서관 닫을 시간에 나오는 노래예요. 이 노래 수고했어 오늘도 하면서 이제 도서관이 닫히는군요. 마치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 느낌으로. 근데 병원에서 이 노래 끝나면서 같이 인사하고 끝내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었어요. 엔딩송. 네, 병원에서. 수고했어 오늘도. 예, 좋으니까. 맞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사연을 또 만나 보죠. 네. 광명에서 보내주신 손편지예요. 저는 광명시에 살고 있는 25살 여자 사람입니다. 때는 2년 전 저는 1년 6개월이라는 긴 휴학을 마치고 복학을 했는데요. 한 수업에서 저한테 자꾸 연락해오는 복학생 오빠를 만났어요. 처음엔 SNS로 메시지를 보내더니 제가 올려놓은 게시물마다 좋아요를 눌러주고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더니 나중에 직접 연락을 하더라고요. 오늘 뭐 해? 수업 끝나고 같이 밥 먹을까? 내가 진짜 보고 싶은 영화가 어제 개봉을 했더라고. 나랑 같이 보러 가자. 응? 처음엔 사실 별로였어요. 근데 자주 연락하고 만나다 보니 저도 호감이 생겼고요. 같이 영화도 보고 야구장도 가고 축구도 보러 다니면서 마음을 80% 이상 빼앗겼죠. 아하. 그러다 하루는 친구랑 술을 마시다 오빠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친구가 오빠 얼굴이나 한번 보자며 불러보라는 겁니다. 이미 새벽 1시라서 부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다음에 보자고 말하려는 순간 친구는 제 휴대폰을 뺏어서 오빠에게 전화를 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윤주 친구 세진이라고 하는데요. 윤주가 술에 좀 취했는데 데리러 와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저는요 새벽에 절 데리러 올 만큼 친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빠는 친구에게 오겠다고 대답을 했고요. 오빠가 도착했을 당시엔 제가 아닌 친구가 만취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오빠와 함께 친구까지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기엔 엄마의 불편하기 너무 무서워 저 대신 오빠가 제 친구를 업어서 집까지 데려다줬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오빠는 하루 종일 제 친구 얘기만 늘어놓더니 언젠가부터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고 아이고. 결국 수업 외에 만나는 일도 연락하는 일도 없게 됐습니다. 저는 심란한 마음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나 그 오빠랑 사귀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미안해.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도 그 오빠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정말 만나기 싫었지만 친구로 지낸 10년이란 시간에 발목이 잡혀 약속한 맥주집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엔 오빠도 함께 있었어요. 괜히 속이 타서 한 잔, 두 잔, 세 잔 결국 제일 먼저 취해버린 저는 친구 옆에 누워 잠이 들어버렸죠. 그리고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누군가 계속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손길은 머리에서 점점 얼굴로 입술로 옮겨오는데 뭐예요? 아이고. 뒤척이는 척 몸을 빼면서 실눈을 떠서 봤더니 오빠더라고요. 오빠의 어깨엔 제 친구가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 뭐야 이 진짜. 저는 다시 자는 척을 했고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친구와도 만나지 않았고요. 오빠도 피해 다녔죠. 그렇게 저는 졸업을 했고 올해 취업을 해서 신입사원 1년차가 됐는데요.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안녕, 내 목소리 기억해? 아니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잘 지냈지? 전화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바로 그 오빠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그 뒤에 문자가 한 통 왔더라고요. 아 진짜 나 너무 사실 너 많이 좋아했었어 라는 메시지였죠.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오빠의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는데요. 2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 여전히 그 문자 한 통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 오빠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다시 그 마음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좀 알려주세요. 아 이게 뭡니까? 광명에서 안 걸릴 것 같아.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십시오. 예, 그래. 그래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뭐예요 이게 손편지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게 손편지로 이게 여기 진짜 손편지가 왔어요. 맞아요. 맞아. 이게 말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남자 뭐예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남자 입장으로. 에? 이 남자 입장으로 빨리. 욕 안 되죠? 저도 이따가 아까 몇 차례. 네. 그 비극적인 손편지의 내용과 다르게 네. 이거는 쫑디와 옥상달빛 언니들의 선물이에요. 제가 만든 배지인데
닮았나요? 귀엽게. 선물까지? 귀여우셔. 이렇게 그렇게 뭔가 참- 쫑디 어. 이거 왜 이렇게 웃겨?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오늘 꼭 귀여워, 올려요 귀여워. 게시판에다가. 귀엽다. 닮았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옥상 달빛 두 명은 너무 특징이 없게 그려놨네요. 어쨌든 선물도 잘 받았고요. 네, 고마워요. 그래요. 남아영님이 오랜만에 말을 잃게 만드는 사연이네요. 하하.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연입니다. 오, 그러게요. 이게 이런 사연도 있어. 잠깐만. 자, 어떻게 처리하면 이런 사연 어떻게 한번 처리해 볼까? 오늘 굉장히 이런 긍정적으로 사연이 나가고 있어. 싶었는데. 긍정적으로 표현한다고 하셨는데, 자 권미애님이 죄송한데 그 오빠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처단하고 싶다고. 차단 아니고요, 처단. 네, 우리 살인 예고가 좀 많이 좀 이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한울님이 선수입니다. 아쉬우니까 다시 온 거죠. 아니 이건 선수가 아니죠. 이게 무슨 선수입니까? 선수들은 이건 이렇게 하지 않을 그냥 거예요. 바보죠. 선수는 아니,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은 이쪽 어깨에다가 지금 여친을 놓고 이쪽 어깨에 놓고 지금 뽀뽀를 한 건가요? 무릎에 두고 뽀뽀했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사연 내 입술로. 손. 손이요. 난 또 뽀뽀까지 간 줄 알고 아이, 지금. 손으로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손으로 쓰다듬었다고요. 지금 머리에 이렇게 입술을 왜 쓰다듬어? 마귀가 이렇게 지금 씌우신 것 같은데 그 마귀 빨리 벗어내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었다 된 것 같은데. 나는 근데 별로다. 이 남자도 별로고 남자- 이 친구도 그러니까, 별로고 이 상황도 네. 별로고 다 별로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친구도 생각이 조금 더 있었다면 이 자리에 이 친구를 부르면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이 자리에 뭐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괜히 또 부르는 게 되게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한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참 미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떡하지? 이럴 수 없죠. 그렇죠. 이거 심지어 또 이 친구가 호감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친구한테.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서 불러준 건데 이건 음. 되게 잘못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절대- 다시 잘 해봐봤자 옛날의 기억이 싹 잊혀지진 않을 것 같아서 네. 그게 조금. 그리고 나 사실 너 많이 좋아했었어. 이 말 무슨 지금 와서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왜 무슨 의미예요, 어쩌라고. 많이 좋아했으면 나랑 사귀던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차은정님. 2년이나 지나서 연락 온 건 그동안 놀 거 다 놀고 다른 여자 만나다가 요즘에 외로워졌는데 문득 생각난 사람이 글 쓴 분인가 봐요. 이현도 씨도요. 차은정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희가 한 얘기 아닙니다. 그죠? 상상하지 이현도 마세요. 씨도 남자지만 사연 속 남자분은 그냥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좋아했다면서 정확하세요? 왜 친구분이랑 사귄 건지 절대로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거의 뭐 이건 정말로 앞니에 지금 걸쳐 있어요. 어떠한 비속어들이 지금 앞니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제 있고. 샤이니는 욕하면 안 되죠. 샤이니뿐만이 아니라 방송에서는 라디오 방송에서는 그것도 더욱더 이게 그렇고. 뭐 청각적 자극이 심각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일단 음악이 나가면 저희끼리 한번 여기서 한번 크게 시원하게. 외쳐보도록. 네네네. 고성방가하듯이. 이거는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고민할 뭐, 것도 없어요. 네. 사실 남자든 여자든 뭐 이런 사연을 떠나서 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어떠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에게 네네. 연락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술을 마신다든지 뭐 네. 그런 경우에 뭐 그럴 때는 그런 감정은 또 어떤 감정일까요? 지금 사연 보낸 감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그 앞에 있는 사건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쵸, 그쵸. 다른 거죠. 그게 아름답게 올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맞아요. 또 뭔가 애틋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정말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릴 음. 문자기 때문에 이미 맞아요.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굳이 기어 나오는지 이 음. 문자들이 왜. 김상민님. 사연을 들어보니 참 같은 남자지만 창피하네요.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욕을 할 수 저희와 같은 욕을 할 수 마음이구나. 없으니 답답하네요. 같은 상황. 그 문자부터 해서 그냥 지우시고 잊고 자기 생활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으니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요. 2년이나 지났고요. 그간 또 집에 혼자 돌아와서 펑펑 우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연 내에 있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건 이분이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좋아했던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다시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건 그렇죠. 그냥 승자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난 처음 이 사람을 좋아했지만 결론적으로 너가 나 좋아한 걸로 우리 사이는 끝. 그냥 차라리 이렇게 기분 좋게 끝내고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요. 이런 음. 연락들에 휘둘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네. 그리고 그 아까워요. 이 사람과 사람을 위해서 그런 그 생각을 한다는 게. 사람에게 흔들리기에는 그 사람이 너무 좀 그렇습니다. 3227님.
워워. 다들 진정해요. 다들 너무 흥분하셨어. 워워 전쟁이라는 줄. 완전 전쟁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 이런 완전 싸우자. 완전 지금 엠블랙 불러야 돼요. 전쟁이야 바로 틀어야 돼요 지금. 지금 완전 전쟁인데 이거는 아유, 장난 아니지, 잘못됐어요. 네. 다음- KT님이요. 네. 아마 그 남자분이 사연녀를 좋아하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 사연분 여자친구분이랑 어떤 일이 생겼던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 친구분이랑 사귀게 됐던 것 같네요. 그 어떤 일이 뭘까요? 뭐가 됐던. 결론은 그 남자분이 더 많이 우유부단하시고 마음이 다른 흐리멍텅한 결정에 사연자분을 잃어버리셨어요. 뭐 그래요. 이렇게. 뭐 근데 사실 어쨌든 그 사람의 상황이 어쨌든 네. 잘못은 잘못이고 그죠? 네네. 처단을 받아야 할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처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맞습니다. 맥주집에 왜 나와 있는 거야 그 남자분은? 진짜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남자에게 좀 이입을 해볼까요? 원치 않게? 아니 원치 난 그 친구가 더 이해 안 가요, 난. 그러니까 남자한테 만약에 이입을 해보자면 네.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냥 맞죠, 그죠. 그럴 일 없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간 거예요, 그냥 그냥. 미친 척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아무 예. 얘기나 막 던져봤어요. 음악 좀 내보내주세요. 그 여자분도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여자가 진짜. 제일 이해 안 가요, 이 맞아 상황에서. 맞아. 무슨 마인드지? 그 어떻게 10년이나 10년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자랑이에요, 자랑. 너 얘 좋아했지? 내가 얘랑 사귀지롱. 이런 마인드 아니면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치. 그거 아니면 부를 수 없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제일 커요. 아니면 미안해서 부르질 못하겠죠. 진짜. 정말 훈훈하게 시작하겠다고 노래. 했는데 처음부터 진짜 진짜. 노래가 무조건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노래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올라와 있는 화를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자, 노래는요. 윤현상의 너이고 싶어. 이 곡 들으면서 2부 끝내고 광고까지 듣고 노래 들으겠습니다.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따스한 햇살 오후에 창가에 기대어 앉아 너를 떠올리곤 해 이게 꿈이 아니길 나른한 내 맘속에 편안히 쉬던 내게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옥상달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윤주님 사연 보내주신 분도 고민이셔서 사연을 보내신 걸 보면 그 남자분을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도 다들 같은 생각인 만큼 결단 있는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2부 사연에 대한 의견. 네네네네. 그냥 진짜 연락을 끊으셔야 돼요. 차단. 그리고 이미 또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금. 그래요. 더 좋은 이렇게 인연을 자연스럽게. 기다리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실시간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죠. 네, 익명 요청님. 제가 요즘 좋은 감정을 가지고 4개월 정도 연락하고 만나기도 자주 만난 친구가 있는데요.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그 친구에게 오늘 너 소개팅 할래? 라는 톡이 왔어요. 당황스러워서 아직 답장을 안 하고 있는데 뭘까요, 이건? 이런 되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전형적인 상대방 마음을 떠보는 수법 중 하나일 수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정말로 소개팅을 주선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마음을 떠보려고 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하면 둘 다 느껴졌다는 거면 저 같으면 나 진짜 해도 돼?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떠한 완곡한 물음이네요. 완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완전 직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지만 나 해도 돼?
그래서 나 정말 소개팅해도 괜찮겠습니까, 당신? 괜찮겠습니까? 네, 내가 이거를- 소개팅해도 안 하십겠어요? 네, 괜찮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서 대답을 잘못하시면 이한서님. 좋네요. 고2 여학생인데요. 좋아하는 남자의 생일이라서 12시가 되자마자 생일 축하 톡을 보냈는데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이거 차인 거죠? 뭘 아니, 차요? 차인 거 아닌 것 생일 같아요. 축하 생일 축하 생일 톡을 축하하는 보냈는데 거지. 사랑한다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고백과 함께 보냈다라면 또 모르지만 네. 그냥 축하 메시지만 보냈는데 이런 생일 축하해 답장.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저 친구가 조금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건가 보죠. 그래요. 그냥. 축하될 중 학교에서 또 보자.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자. 이런 식의 답장. 가볍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요. 9048님 같이 밥도 몇 번 먹고 술도 먹고 영화도 보는 오빠가 있는데요. 같이 밥 먹을 때면 제 밥에 자기 먹던 숟가락으로 반찬을 얹어줄 정도로 절 챙겨주는데 정말 일체 관심이 없는 걸까요? 근데 이 오빠가 다른 사람한테도 친절하긴 하거든요. 제가 편해서 그런 거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밥에 반찬 얹어줄 정도로 절 챙겨준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친절한. 네, 그냥 친절한. 음. 그냥 이거 갑자기 먹다가 여기가 살이 많으니까 그냥 이거 먹어. 이렇게 챙겨주는 동생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편하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매너가 좋은 사람일 경우도 조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매너가 좋다라는 어떠한 방패가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상처도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3863님 연락이 일방적으로 끊겨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다시 연락을 해볼까 고민이 돼요. 네가 좋아가 아닌 만나서 반가웠다. 그냥 작별 인사요. 근데 사실은 그 친구가 많이 보고 싶어서거든요. 보내면 질척거린다고 생각할까요? 글쎄, 질척거리는 것도 가끔은 괜찮지 않아요? 저는 사랑하면 질척거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이게 일방적으로 끊긴 거니까 음. 문자를 보내야지 내 마음도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상대방이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못 듣더라도 어떠한 감정의 산화를 정확히 시키시는 게 예, 정리가 빠르실 것 그래요. 같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그래요. 행동을 하시길. 네. 3918님 나이 차이가 부담이 되는 이 연애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21살, 오빠는 29살로 8살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아직 결혼이 먼 얘기 같은데 오빠는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인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아니에요. 20대 후반이 되면 다 결혼 생각을 하나요? 답답해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빠가 생각을 하나? 제가 3살만 더 먹으면 29이거든요. 네네네. 네.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어떠한 시기적 생각 뭐 전혀 해본 적도 없고 29,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저희도 3살 전에 29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런 생각 없었어요. 딱히 뭐 네, 네. 아니 뭐 결혼에 대한 부담감으로 연애를 시작 못하는 20대는 없는 것 같은데. 그치.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 31살, 39? 39과 31. 그리고 이게 그 오빠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아직 그런 얘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안 해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만나다 보면 본인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연애하다가 둘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결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결혼 생각을 하는 건 약간 너무, 무리. 오바. 맞아. 그 단어를 쓰고 싶었어. 지금 박미리님. 3918님 21살이 오바했어요. 네. 박미리님이요. 장거리 연애인데 너무 힘드네요.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힘든 가장 해결하기 힘든 방법인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네, 떨어져 맞아요. 있다 보니까. 저는 장거리 연애를 해봤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해결 방안? 최대한 노력을 일단 해야 돼요. 일단 연락이나 연락도 그렇고 만나는 것도 나나 상대방이나 미친 듯이 어떻게 시간을 내보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겨우겨우 이제 연명이 돼요. 네. 그런데 뭔가 활활 타오르지 못하고 연명. 아니야 만나면 활활 타오르죠. 화력이 또 굉장히 세져요. 근데 그러다가 그 약발로 꽤 오래가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야, 근데 한 달에 한 번이면 진짜 너무 힘들죠. 국내에 만나요? 국내인지 나 너무 궁금하다. 아니 전화 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연결 박미리 씨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좀 대답을 해주세요. 서로 노력하면은 그 마음만 변치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어느 한 정도.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연애 해본 적 있어서 오. 네, 어. 이런 거는 사실 뭐 한 달 정도야 뭐.
진짜요? 네, 못 봐도 마음만 있으면 음, 괜찮아요. 맞아. 노력이 마음만 좀 있으면. 약하다고 네. 합니다. 음. 아는진 씨. 관심 가는 학교배가 있는데 서로 이름과 얼굴만 아는 사이고 말 한마디도 안 해봤거든요. 갑자기 고백하면 뜬금없을까요? 해도 될까요? 뜬금없어요. 뜬금은 없으나 또 갑자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계단에서 내려오는 거야? 용기 내볼래? 내지 마. 그 용기 내지 마. 지금 아니야. 그 용기 지금 아니야. 뜬금없을 수도 있어요. 고백.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뭐 조금 더 어떠한 관계를 형성시키고 네네네. 그래요.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김소희님,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 소개를 받았는데요. 제가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잘 해나가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조언 좀 해주세요. 모태솔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자, 취미 공유하십시오. 일단 그죠, 취미. 취미 공유 그리고 좋아하는 일상적인 이야기들, 사무적인 이야기들, 일하면서 뭐 있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 네네.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든지. 그래요. 그런 것들 일상적인 되게 것들로 공유하는 음식 가벼운 얘기만 해도 그러면 뭐 매운 거 뭐 이런 거 자세한 얘기 나오다가 그러면 어디 맛집 가세요? 맛집 공유하고 그리고 그럼 지금 갑자기 이런 게 먹고 싶은데 갈까요? 이렇게 야식. 연락이 될 수도 있고. 야식고? 야식. 야식 한번 뿌실까요, 우리? 부실까요가 뭡니까 지금? 아, 왜요? 정말. 뿌실 수도 있지 좀. 혼자 부시세요 지금. 부시세요 왜? 뭐예요? 족발 뿌시게. 아니, 나 근데 그렇게 너무- 표현해? 나는 근데 그 뿌신다는 표현이 지금 너무 좋아요. 새로운 영역이. 요즘에 괜찮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머, 아, 나 그래요? 옛날 아, 사람이야. 네. 어떡해. 나 잔치국수 한번 뿌시려고. 아 진짜 하더라고요. 거칠다 되게. 네, 요즘에 어머. 장난 아니게 내 스타일. 공격적으로 먹나 봐요. 그럼 야식 부시러 가시고. 네. 네. 3708님. 버스에서 우연히 남자분을 봤는데 정말 제 이상형이었어요. 자존감이 정말 낮은데 제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어보고 싶었는데 결국 용기를 내지 못했죠. 다음에 만나면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물어보면 좋을까요? 오, 그래요. 버스에서. 이런 경우가 좀 많은가 봐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이동수단 정말 근데- 대중교통이 정말 사랑의 메카인가요? 그 같은 시간에 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그 시간에 출근해야지 늦지 않기 때문에 그치, 눈에 그치. 계속해서 네, 이렇게 같은 밟히는. 버스에서 같은 전철까지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땐? 아유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네요. 우리 항상 하는 또 커피 요번에 좀 바꿔보죠 오늘 한번. 껌. 껌 어때요? 껌. 5,000원입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안 돼. 그거 아니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되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거 안 되고 그러면은 그럼 저거 우리 나눠 먹었었던 거. 과자 그런 거. 과자로 일단 좀 근데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말 거는 거는 좀 괜찮지 않나? 완전 괜찮죠. 네. 둘 다 요즘에는 이런 게 별로 없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예 없어요, 저는. 갑자기 또 개인적인. 저는 아예 그런 게 없는 사람이 말 좀 걸어줬으면 제발. 누가. 생각보다 이렇게 말 걸어주면은 별로 안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또 이게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주변에 눈이 의식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명함. 내가 꼭 내려야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내리기 전에 같이 내려. 나도 일 같이 있잖아요. 나도. 나도 일 있어. 내리기 전에 그러면은 뭐 쪽지라든지 명함 어때요, 명함? 명함 같은 명함 것도. 가벼울 것 명함 같은데? 괜찮다. 명함도 괜찮고 아니면 왜- 근데 진짜 잠깐 내렸다 타면 안 돼요? 그래도 되죠. 거기서 말하기엔 약간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러시아워 근데. 러시아. 그러니까 막 낑겨서 저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잘못해서 치고 막 왔는데요. 이럴 수도 막 있으니까 잠깐 내려서 거기서 얘기하면 너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저도 내려서 얘기를 해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명함을 준다거나. 정중하게 보일 것 같아요. 네, 명함을 준다거나. 그래요. 그렇게 좀 네. 이어가 보시길. 네, 5803님. 저 매일매일 블로그를 쓰는데요. 전 남친이 매번 보고 가요. 다녀간 블로그 목록에 다 뜨거든요. 헤어진 지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유. 얼마 전 생일날 생일 잘 보내고 즐거우라는 문자도 보내고 왜 그러는 걸까요? 특별히 다른 어떠한 감정에 뭔가 표현이 없다면 그냥 네. 두세요. 그래요. 혼자 보고서 가고 그리고 그냥 잘 지내고 즐거우라고 보낸 문자지 나랑 그치, 다시 그치. 만나달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 보고 가고 그냥 그 사람도 그냥 추억하는 행동의 일부일 수 있어요. 궁금할 나중에 수 그냥 있죠. 좀 심심하다가 아니면 이게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글을 거기다가 블로그에다 쓰세요. 전 남친이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야, 너 읽고 있냐? 야 보고 있냐?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이냐? 약간 그 사람이 알 것 같은 느낌으로 글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근데 왜 같아요. 이렇게 웃기지? 너무 귀엽다. 별의별 글을 게다 올려도 귀엽네요. 괜찮을 것 저도 같아요. 귀여워서 깜짝 놀랐어요. 저게 왜 귀엽지? 스스로
스스로가 좀 한심해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이렇게 남의 얘기 듣고 있는 느낌이네요. 그래요. 자, 노래 이문세의 옛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문세의 옛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박정은님 블로그 사연 때문에 옛사랑 듣고 웃음 빵 터졌어요. 아, 옛사랑 너무 웃겨. 블로그 올 수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블로그를 아니 이 블로거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계속 찾아온 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파워 블로거여서. 그냥 재밌어서. 이 사람 블로거 이거 잘 쓰는데 글 재밌는데 이 사람이 올리는 알고 포스팅하는 보니 글. 전 여친. 그런 경우가 있어. 사람이 끌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요. 인연. 네. 취향. 명혜진님. 오늘 상담 너무 유쾌하고 좋네요. 근데 말투가 왜 그래요? 힘든 말투가. 이런 느낌으로. 말투가. 감사합니다. 뭐야? 그래요. 지연주님이 블로그에 방문 기록 삭제하는 방법을 포스팅하세요. 아 이게 너무 웃겨. 귀여우셔. 아 너무 웃겨 진짜.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남자친구 전 남친은 안 오겠죠. 기록이 그렇죠. 없죠. 기록이 기록이- 없지. 기록에 남지 않든지 정말 안 네. 오든지. 아 이런 거 본인한테는 안 남나? 이 무슨 사람이 지웠습니다. 이런 거? 안 그건 남지 남나? 않을까요? 그럼 진짜 네. 웃길 것 같은데. 그럼 왜 있어요 그게? 그지? 버스에서 이상형 만나는 3708님을 위해서 문자가 왔는데요. 1590님이요. 저도 남자한테 첫눈에 반해서 고백했다가 지금 사귀고 있어요. 야. 쪽지를 쓰세요. 번호 써서 연락을 주라고.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첫눈에 반하다는 좋다. 얘기를 대해서 광고 나오면서 막 얘기를 네네네네. 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어. 나의 이상형에 꼭 들어맞는 사람을 본 적은 뭐 있을 수 있지만 나의 뭔가 취향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데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분이 진짜 신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어서 네. 저도요. 저도. 경험하고서 노래를 쓰고 싶네요 그런 것들. 오 노래로. 역시. 잘 안 될 것 같아서 첫눈에 반해봤자 어차피 잘 안 될 거예요 저는. 아이 뭔 소리야. 그래요. 사연 만날게요. 네. 광진구에서 김미진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제 남자친구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문제만 생각하면 열이 받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둘이 만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 남자친구는 제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둘만 만나자고 얘기를 하면 오늘? 나 어제 늦게 잤더니 너무 피곤한데 내일 보면 안 될까? 많이 피곤해? 그럼 어쩔 수 없지. 얼른 들어가서 쉬어. 난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친구? 친구 누군데? 그럼 나도 같이 만날까? 어디서 볼 거야? 이게 뭐야? 너 피곤하다며 아이 그래도 밥은 먹고 가서 자야지. 하는 식입니다. 피곤하다고 집에 간다고 하다가도 이거 뭐지 이거? 제가 친구들이나 지인을 왜 만났다고 이러세요? 하면 같이 만나자고 해요. 제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간 적도 있었는데요. 친구 둘과 저, 남자친구 이렇게 4명이서 보러 갔는데 보통 그러면 제 옆에 앉아야 하잖아요. 어머, 물론 제 뭐야? 옆에 앉기는 하는데 제 친구 둘 옆에 제 남친이 앉고 그 옆에 제가 앉습니다. 말도 안 돼. 뭐야? 제 지인들인데 좀 그래요. 아니 보통 영화 끝나고 화장실에 가면 평소엔 잘 기다려주기도 하는데요. 그날은 저를 기다리지도 않고 멀리서 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같이 술을 먹을 때도 저는 챙기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랑 걸어가는데 얼마나 얄밉던지. 사연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화가 납니다. 아니 제 남자친구인데 왜 지인들과 어울리는 걸 그렇게 좋아할까요?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저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걸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사연 주신 분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해가 안 가요. 김민영님이 일단 근데 광진구 주민이 은근 푸른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도 광진구 주민이에요. 괜히 반갑. 그래요. 광진구 주민 여러분들 이렇게 푸른밤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다른 구의 또 청취자분들도 분발하셔서 네네, 많은 사랑 화이팅 하세요. 해주시면 마포구 화이팅. 동대문구 종로구 파이팅. 그래요. 6462님 아니 오늘 사연 남자분들 왜 이래요? 남자친구분 무슨 연애 아니라 동아리 하세요? 그러게. 이상한 거 뭐예요? 아 이거 그거 그냥 뻔하게 생각하면 그거 아니에요? 친구 중에 좋아하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친구의 네 친구 중에. 친구 중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꼭 그 친구가 아니더라도 오늘 누구 만나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지금 계속 관심을 보인다는 건데 그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걸 또 아닌데. 그니까요. 좀 이상한데요? 이세미님이 네네. 둘이서 만나는 게 좀 어색한 거 아닐까요? 아직 둘만의 유대감이 단단하지 않은 사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더욱더 노력을 해서 둘이 만나도록 시간을 가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웃긴데요 이거 지금. 아니 이게 너무 웃겨. 친구 누군데?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같이 만날까?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볼 거야? 그러면 저 그것도 궁금해요. 남자인 친구들을 만날 때 나를 데려가는지, 남자들만 있는데 내가 가는 것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아니면 내 친구들 여자들만 만날 때 여기 있는 걸 좋아하는지. 근데 그 친구들 꼭 여자들인 걸로 다 나와 있나요 지금? 강두희님이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면 인정 이런 거 하셨는데 저는 여자친구랑 이것도 인정할 수 없어. 내가 나랑 나랑 일단 나랑 친한데.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랑 안 친하고 지금 내 친구들하고 더 친하고. 아니, 이게 나 좀요. 이건 저좀 챙겨주세요. 어떻게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기 애인 씨 저 좀 챙겨주세요. 애인 씨, 남친 씨. 이게 왠지 그 친구들이 지금 이분 친구들은 다 여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아 그냥 뭐 이렇다고 해도 이제 좀 남자 친구분이 이상한 연애 방식을. 근데 또 계속 문제들이요. 이가은님은 그냥 사교성 좋은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긴 한데 일단 나랑은 왜 안 나랑은 왜 친해지는 거야? 사교를? 나랑 왜 사교를 안 해? 왜 나랑 대면한 거야? 그냥 되게 얇고 넓은 관계를 좋아하나? 연인 포함. 연인 포함. 근데 얇고 넓은 관계. 근데 이지수님은요 사람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예. 어쨌건 아니면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게 너무 섭섭한 일이잖아요, 사실. 아니면 말이 안 사람들 돼. 만나서 노는 게 재밌나? 그럴 수도 나랑 있어요. 노는 거보다. 근데 생각보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같이 노는 것도 좋은데 사람들이랑 다 같이 노는 걸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 성향이죠. 사람이랑 어색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막 화기애애하게 막 술도 같이 막 먹고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같이 먹어야 더 맛있다라는 딱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의 여자친구를 만나면 다 엄청 섭섭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시작인 것 같아요. 이런 자리의 시작. 항상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둘이 만나다가 야 누구 부를까? 부르는구나. 누구 부를까? 이렇게 해서 커지는 거지. 나 지금 피곤해서 집에 가려고. 그래 나 누구랑 밥 먹을 어디가? 같이 가.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맞아요. 대부분 둘이 만나다가 어. 부를까 해서 이렇게 숫자도 늘어나지. 맞아. 이거는 지금 남자친구분이 상당히 애정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애정 싶고. 결핍이 느껴지는 게 영화관에서 왜 나를 끝으로 몰아? 그러니까 그게 뭐야? 나 너무 외롭잖아 이거. 말이 안 된다. 완전 잘. 그러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자친구의 옆에 내가 앉고 여자친구의 옆에 친구들이 앉는 게 맞죠. 그렇지. 아니 뭐야 이 남자친구 이상한 남자친구네. 이상하네. 왜 저렇게 보면서 이상하다 그러시대요? 저 제가 안 그랬는데요. 동조하는 거야. 동조하는 거. DJ니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우리 둘이 있는 게 너무 싫어? 불편해? 난 차라리 그렇게라든지 아니면은 왜 너는 나와 둘이 있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좀 나와주려고 하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왜 나를 잘 안 챙겨주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게 조금 자존심이 상하다 그러면은 너 친구들 만날 때 나도 같이 만나게끔 자기가 가거나 네네. 아니면 그때 나도 불러줘라고 먼저 얘기를 한다면 네. 거기에서 이제 이 남자친구의 습관을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내가 내가 아니고 그 남자친구가 했었던 행동을 그대로 한번 해보면 그땐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몰라 완전 더 재밌게 놀아. 야 너 진짜 내 친구들이랑 잘 놀아줘서 너무 사랑스러워. 완전 부정. 야 진짜 나 신경 쓰지 마. 야 나 신경 쓰지 말고 내 친구들하고 완전. 사랑스럽대. 야 내 친구들하고 완전 놀아. 나 신경 쓰지 마. 진짜 괜찮으니까. 진짜 너 짱이다. 그러니까 야 진짜 내가 고마워. 야, 결혼할래? 무슨 말투가 저래? 좀 이상한 캐릭터 잡아왔어. 이상한 캐릭터. 되게 말투. 이상하네요. 팔짱 끼고 말씀하니까 정말 와닿네요. 너무 싫어, 되게 진짜. 이상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그냥 제 생각엔 근데 이 남자친구분은 네. 이런 거에 대한 무게감을 그렇게 두고 행동하지는 않아서 생각이 없나? 그럴 것 같아요. 1299님은요. 정작 남자는 별 생각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무딘 남자가 있어요. 진짜로 이런 거에 되게. 아니 나 몰랐어. 이렇게 나중에 얘기할래나? 진짜 미안. 야 진짜 몰랐어. 이렇게 둘이 만나는 게 없는데 아예 정도인데. 없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가끔 둘이 만나자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가끔이잖아요. 음. 이거는 근데 보통 남자들이 둘이 만나는 걸 더 좋아하나요?
사람마다 또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화기애애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조용히 둘이서 즐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안소연 씨는요. 뭔지는 알겠는데 이해는 못하겠어요. 여자친구가 괜히 여자친구가 아닌데. 그치. 그래요. 맞아요. 왜 여자친구인데? 그냥 나중에 싸울 때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람 좋으면 사람들이랑 사귀어. 둘이랑 사귈 수가 없어서 그래. 아, 그럼 나여야 하는구나. 그냥 친구들 만나봐요. 남자친구들의 친구들. 그래요. 저는 그게 제일 빨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물어봐요. 그래요. 왜 그러는지. 왜 그러는 거야? 정말로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나랑- 건지. 근데 그 정말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난 그냥 이게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아 그렇게 아. 얘기를 하면 이제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신경을 안 써준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헤어지세요. 어떻게 된 건 결혼은 단호박. 아니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한 노력이 없는데 그래. 일이 열이 될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주질 않는데 맞아요. 헤어지세요. 그러면. 신이 나셨네 저분 야, 갑자기 마지막에. 보다가 끝나가는데 신이 나네. 헤어지는 사연이 만나서. 아니 헤어질 수도 있는 사연이. 그래요. 3628님. 들으면서 자려고 하는데 오늘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오늘 남자들 다 왜 이래? 그러니까 오늘 남자들 다 왜 이래요? 오늘 남자들 그러니까. 진짜 다 이상해요. 이상한 남자들만. 이분 진짜 자, 동안 다음 주엔 이상한 여자들의 모임. 그래요. 그것도 괜찮겠다. 하지만 남자분들도 사연 좀 보내주세요. 어쨌든 맞아요. 그래요.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이상하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래요. 자 어쨌든 두 분은 어떠셨는지. 오늘 참 진짜 이상했어요. 이상해요. 이상한 음. 연애는 정말 모르겠죠. 맞아요. 그냥 동아리 얘기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좀. 아까 마지막 그분 사연분. 아까 그분의 말씀처럼 동아리 회장하면 활동, 되겠다. 동아리 활동하시고 네. 산악회 다니시고 그래요. 사진 찍으시고. 네네네네 그래요. 출산 나가시고 자 뭐 감기 빨리 나으세요. 네. 걱정이 돼서 라디오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잘해. 저거 봐, 저거 봐. 기침 어떡해? 이거 기침이 아니고 이건 어이없음에 살해 걸림. 아닐 거예요. 어이없으면 살해 걸림. 그래요. 어쨌든 두 분 뭐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네네. 다음 주에도 또 연애 얘기로 함께 합시다. 네. 자 캐스커의 언두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를 보고 싶었나요? 나를 그리워했나요? 나와 닿지 않는 거리에서 그냥 가끔 떠올려 보긴 했었나요? 나는 보고 싶었어.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친구로 지낸 지 10년. 수많은 고민과 망설임 끝에 나는 그녀에게 고백을 했다. 그리고 아직 자기 마음을 모르겠다는 그녀에게 일단 기회를 달라고, 잘하겠다고, 부탁하듯 매달리듯 알겠다는 허락을 얻어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우리에게 그동안 쌓아온 추억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또 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줬다. 하지만 사귄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나는 불안해졌다. 여자친구는 점점 내 연락에 대답이 늦어졌고 함께 있을 때 멍하게 생각에 잠길 때가 많았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던 그녀의 입에서 점점 아무거나 그냥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뒤 갑자기 보고 싶다는 그녀의 연락에 그녀의 집 앞으로 갔을 때 그녀는 나를 안고
그냥 펑펑 울기만 했다. 간신히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자 휴대폰으로 도착한 그녀의 메시지.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열흘이 지났다. 아직도 그녀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녀에게 조금의 시간은 얼마일까?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녀의 번호를 눌러 목소리를 듣고 싶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친구였을 때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나는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좋더라.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믿음, 기다림. 그러고 나면 I know that you're in there. I can see you. You're saying you're okay.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K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Ben Folds의 Learn to Live with What You Are 였습니다. 9893님, 하루의 끝 사연이 너무 슬프네요. 힘드시겠지만 시간이 오래 필요한 만큼 사연 주인공님이 여자친구분께 소중하고 쉽게 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일 테니 부디 힘내서 잘 기다려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힘든 시간일 수 있죠. 얼마나 답답하고 궁금하고 고민이 될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 잘 기다려 주신다면 그 여자친구분이 돌아오셨을 때 얼마나 큰 믿음을 주실지 정말 엄청나게 큰 믿음을 주게 되는 걸 거예요. 지금 잘 기다려 준다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어떤 미안함 그리고 진정성을 찾았을 때는 제 두 분의 관계가 이전에 말한 그 시작할 때 되게 본인이 부탁하듯이 얻어냈다라는 그 동의가 아닌 이제 진짜 정말 서로의 마음을 이제 잘 키워나가는 그런 연인의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박수희님, 이 코너 BGM이 너무 좋아요. BGM이 뭔지 알 수 없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박세준의 사랑 그 쓸쓸함이라는 곡에 또 그 곡을 BGM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정재희님, 방금 퇴근했는데 씻을 힘도 없어서 멍하니 라디오만 듣고 있어요. 이럴 때면 사람도 급속 충전기가 되는 기기가 발명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아니, 급속 충전이 되면 얼마나 편할라나. 요즘에 세배 충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7989님, 쫑디, 상사가 휴가라는 사실이 왜 이리 행복할까요? 일이 많아 일에 퍽퍽 치고 있지만 그래도 시실 웃으며 일했네요. 쫑디는 이런 기분을 아려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상사는 딱히 없어서요. 전 계약직이라 딱히. 유진희님, 쫑디, 휴가 기간에 사촌 언니 집에 놀러 왔는데 3살, 2살 아기들은 이틀 연속으로 보니 온몸이 너무 아프네요. 분명 휴가인데 휴가가 아닌 것 같은 이 기분. 바로 육아의 고통이라는 걸까요? 정말 세상의 모든 엄마는 위대하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됐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요. 아가들 어쩜 그리 에너지가 넘치는지. 지금 혹시 푸른밤 들으시면서 뭐
고된 하루를 이렇게 아기들 때문에 지치신 하루를 달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도 다 함께 또 위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4437님, 아버지가 100만 년 만에 친구들끼리 여행을 다녀오시더니 갑자기 기타를 가르쳐 달라네요. 휴직하던 몇 달간 그렇게 같이 배우자고 해도 싫다더니 여행지에서 친구가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 보고 삘 받으셨나 봐요.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연습용 기타랑 스탠드, 카보 사려고 줄도 갈아드렸는데 카포 사고 줄도 갈아드렸는데 과연 이 의지가 언제까지 갈까요? 라고. 뭐 그 의지가 오래 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뭔가 새로운 일상의 환기와 즐거움과 또 배움에 대한 어떤 열정을 이렇게 이끌어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오래도록 유지가 되지 않더라도요. 유지가 되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요. 4437님이 옆에서 좀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이상희님, 저 내일 친구들이랑 군산에 당일치기 여행을 가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는 여행이라 그런지 두근거리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잘 다녀오십시오. 당일치기 여행이면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안 주무셔서 괜찮을라나 걱정이 되네요. 그러게요. 여행 가고 싶네요. 저도 갑자기. 저는 국내 여행은 그래도 조금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고 싶었던 곳에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조소연님, 쫑디 오늘 친구랑 둘이서 제주도 여행 첫날을 마무리하고 지금 숙소에 침대에 뻗어서 푸른밤 듣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쭉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여행 끝낼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럴 거예요. 건강하게 다녀오시고요. 제가 지금 가고 싶었던 곳이 제주도였거든요. 다녀오셔서 또 어디를 또 보고 오셨는지, 어디가 재밌었는지 또 푸른밤에 알려주십시오. 자, 노래 소네플의 낯선 열대, 그리고 잉거마리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지러질 길 따라 어른 달 따라 내가 났던 섬은 대체 어디였던가. 모두가 꿈을 꾸는 나만 깨는 열대야. 너와 나의 Tonight you're mine completely. You give your love so sweetly. Tonight. 저는 외고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학교에 들어온 지 1년 반이 다 되어 가는데 공부하는 게 절대 적응이 안 되네요. 모든 아이들이 저보다 잘하는 것 같고 곁에 아이들은 계속 전진해 가는 것 같은데 저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년이면 고3인데 지금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7267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걱정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한 친구들 중에서 아무래도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더 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많아지고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7267님 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도 아마 같은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학업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요. 주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만의 공부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것을 지키면서
묵묵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 주윤하의 당신의 평화는 연약하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당신의 평화는 너무도 연약하다. 모든 게 멈춘 밤 깨닫게 됐던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사랑은